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볼 기업은요, 자연거 환경이라는 곳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이 회사의 그 핵심 사업, 환경 보건부터 해서 뭐 신사업 얘기도 있고, 탄소 감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거, 최근 실적, 재무 상태, 또 어제죠. 8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관련 뉴스까지 정말 좀 입체적으로 볼 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연과 환경이라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투자 관점에서는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이 정보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의 그 핵심 사업 경쟁력부터 시작해서 신사업은 또 얼마나 클 수 있을지, 재무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 주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내까지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특히 어제 마감된 주가랑 또 최근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현재 이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자연과 환경의 핵심 사업, 환경 생태보건, 이게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을 다루나요? 자료 보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던데요. 네, 그렇죠. 뭐 하천이나 호수 같은 거 되살리고 또 오염된 땅 깨끗하게 하고 도시공원이나 산업단지처럼 좀 훼손된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 복원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아, 서울로 7017 프로젝트? 그것도 참여했었군요. 네, 그런 도시재생 사업에도 참여했었죠. 이게 다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요즘 시대적인 요구하고 딱 맞는 사업 모델이죠.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은요. 이 회사가 그냥 기존 사업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성장을 위해서 계속 새로운 영역으로 좀 손을 뻗고 있거든요. 오, 신사업이요? 어떤 것들 있죠? 대표적인 게 그 정림건축사무소랑 같이 하는 PC 모듈러 사업인데요. PC 모듈러요? PC면 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러니까 공장에서 미리 벽체나 기둥 같은 건축 부재를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공사 기간도 줄이고 폐기물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조립만 한다? 약간 레고처럼요? 건설 현장의 풍경을 좀 봐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다른 신사업 움직임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 다공성 블록 같은 친환경 건축 자재 개발, 이것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산불 피해. 아, 맞아요. 산불 정말 큰일이었죠. 네, 그래서 그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신사업들이 단순히 그냥 사업 영역 넓히는 걸 넘어서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포석으로 읽힙니다. 특히 요즘 투자 결정할 때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ESG. 네, ESG 경영 중요하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렇죠. 이 회사의 신사업 방향이 그 ESG 트렌드하고도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특히 이 환경 쪽으로요. 네, 그러네요. 환경보건이라는 본업 자체가 이미 ESG에 E하고 딱 붙어 있는데 신사업까지 그 흐름을 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노력들이 실제 경영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이제 숫자를 좀 봐야겠네요. 냉정하게요. 2025년 2분기 실적이 나왔죠.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좀 핵심적인 약간의 긴장 관계 같은 게 드러납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액이 125억 원이었어요. 125억 원. 이게 전년 동지 대비로 보면 와, 무려 69%나 급증했습니다. 69%요? 와, 외형적으로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쵸, 성장세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오, 영업이익 흑자 전환.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뭔가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표정이? 웃음.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최종 성적표인 순이익이에요. 2분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6억 원.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 매출은 크게 늘고 영업이익도 흑자가 됐는데 최종 순이익은 아직 마이너스군요. 네, 2024년 연간 실적을 봐도요. 매출은 739억 원에 영업이익은 5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수익성 개선은 아직 좀 본격화되지 않았다. 이게 명확해지는 거죠. 이게 현재 자연과 환경이 딱 마주하고 있는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를 잡아서 매출을 늘리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걸 아직 이익으로 확실히 연결시키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부분이 바로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지점이겠네요. 성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문제니까요. 혹시 이게 뭐랄까 너무 무리하게 매출만 늘리려다가 수익성이 나빠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수익성 없는 성장의 전조, 뭐 이런 건 아닐까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다만 회사의 그 재무 안정성 자체는 비교적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제공된 자료 보니까 안정성 지표에서 상위 78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상위 78점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가능성은 낮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한 202억 원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기율은 0.93배입니다. PBR이 0.93이면 1보다 낮네요. 네, 보통 PBR이 1 미만이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좀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아하, 자산 대비로는 저평가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문제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이나 ROE,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핵심 수익성 지표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게 없군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적정한 건지, 또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려서 돈을 버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자면 재무 안정성은 괜찮아 보이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가능성도 있지만 진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된 건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8월 22일, 바로 어제죠. 주가 움직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2025년 8월 22일 종가는 733원이었습니다. 733원. 전날보다는 4원, 퍼센트로는 한 0.54% 정도 하락해서 마감했죠. 당일 거래는 732원에서 744원, 요 사이에서 이루어졌고요. 큰 움직임은 아니었네요. 하루만 보면.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가격 자체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주가 변동폭이에요. 최저가가 509원이었고 최고가는 1083원이었습니다. 와, 509원에서 1083원이요. 거의 2배 차이인데요? 그렇죠. 최고점 대비 최저점이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주식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변동성이 정말 크네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큰 수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큰 손실의 위험도 안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큰 변동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실적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연과 환경 주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요. 특정 테마나 정책 이슈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위 말하는 테마주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점입니다. 아, 테마주 성격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뉴스가 딱 나오면 산불 복구 테마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막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네. 또 정부의 그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발표될 때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승했었고요. 도시재생 테마. 심지어는 남북 관계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질 때는 DMZ의 평화공원 만든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테마에 엮이는군요. 산불, 도시재생, DMZ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털 변화보다는 정부 정책 방향이나 사회적인 이슈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회사 실적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정책 동향이나 사회 분위기까지 아주 예민하게 읽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적 개선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는요. 나중에 그 기대감이 사라지거나 정책 방향이 바뀌면 주가가 또 급락할 위험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그런 와중에 최근에 또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CB 발행 결정.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8월 19일에 공시된 내용인데요. 이 CB, 즉 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돈을 빌리는 방식이잖아요. 네, 채권이죠. 근데 일반 채권이랑 다른 점은 채권자가 나중에 원하면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전환권이라고 하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채권. 네,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잠재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시장에 풀리는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1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보통 물량 부담이라고 부르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내 지분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번 CB의 전환가액은 763원으로 결정됐는데요. 763원이요. 어제 종가가 733원이었으니까 그것보단 약간 높네요. 네, 약간 높은 수준이죠. 자금 조달은 뭐 필요한 거겠지만 미래에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변수군요. 근데 이런 우려 속에서도 좀 긍정적인 수급 신호가 포착되었다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8월 22일까지 기준으로 무려 15거래일 연속으로 자연과 환경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15일 연속이요? 와, 네, 이전 자료를 보면 최근 8일 동안에만 154만 주 이상을 사들였다는 기록도 있고요. 정말 꾸준히 샀네요. 그렇죠. 외국인들의 이런 꾸준한 매수세는 일반적으로는 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왜 그렇죠?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보력도 좀 뛰어나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매수세는 해당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주식 수요를 늘려서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도 있고요. 확실히 15일 연속 순매수라는 건 눈에 띄는 움직임이긴 하네요. 하지만 주식 투자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겠죠.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현재 주가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시점일까요? 기술적 지표들은 현재 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엇갈린 신호예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같은 걸 보면 단기간에 좀 빨리 오른 데 따른 피로각, 그러니까 과열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서 좀 쉬어갈 수도 있다. 네, 그런 거죠. 실제로 그 investing.com 같은 일부 해외 기반 투자 정보 사이트에서는 기술적 지표를 종합해서 매도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요. 매도 의견도 있군요. 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저희가 받은 과거 자료 중에는 매수 추천 가격대로 720원에서 740원 사이를 제시한 분석도 있었다는 점이에요. 720원에서 740원 사이. 어제 종가 733원이 딱 그 안에 들어오네요? 네, 정확히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죠. 오묘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 분석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수급 동향, 또 CB 발행이라는 변수, 그리고 앞에서 쭉 살펴본 펀더멘탈 상황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긍정적이지만 기술적으로는 과열 우려랑 매도 의견도 공존하고 CB라는 잠재적 부담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겠군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좀 큰 그림으로 돌아봐서요. 이 모든 사업과 재무, 주가 흐름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 탄소 감축 노력.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연과 환경의 핵심 사업인 환경 생태 보건은요, 그 자체로 기후변화 대응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환경을 깨끗하게 만든다, 이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 효과요. 어떻게 연결되죠? 예를 들어서 훼손된 숲이나 습지를 복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나무나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 탄소 흡수원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활동입니다. 나무 심고 습지 만들면 그 자체가 탄소를 흡수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공장 굴뚝 같은 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이나 다른 곳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기술 있잖아요. CCUS라고. 네, CCUS 기술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 기술의 적용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무 심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적인 접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군요. 건축 분야에서는 어떤가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친환경 건축 자재 개발이나 PC 모듈러 공법 활용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도시 하천을 복원하고 녹지를 늘리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도심 온도를 낮추고 열섬 현상 완화 효과 같은 거죠. 또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도시 전체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탄소 중립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도시 차원의 탄소 감축에도 기여한다. 네.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성과로 인정받은 사례가 바로 그 부산 을숙도 생태공원 복원 프로젝트예요. 아, 을숙도요? 네. 이 프로젝트가 생물 다양성도 높이고 탄소 감축 효과까지 인정받아서 2025년에 그 권위 있는 국제환경상이거든요. 그린월드 어워즈라고 거기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린월드 어워즈 금상 수상. 국제적으로도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네요. 그렇죠. 상당한 성과죠. 듣고 보니 정말 회사의 사업 자체가 ESG 경영 전략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론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역사회랑 하천 가꾸는 1사 1하천 운동 이런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좀 인상 깊네요. 네, 그렇죠. 기업 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이윤 추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사회랑 같이 상생하면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이해관계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자연과 환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환경 복원이라는 아주 뚜렷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까지 성공했지만 아직 순이익 적자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기업. 동시에 산불 복구라든지 도시재생 같은 정책 테마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도 확인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투자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외국인의 그 꾸준한 순매수세, 그리고 환경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순이익 개선의 불확실성, 또 테마주 성격에 따른 높은 변동성,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잠재적인 물량 부담 요인,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네. 따라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은 현재 매출 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한 이익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PC 모듈러 같은 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추적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ESG, 이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잖아요. 자연과 환경처럼 이렇게 환경 문제 해결 자체를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삼는 기업들의 진정한 가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익숙한 매출, 이익, 자산 같은 이런 전통적인 재무적인 잣대만으로 이들의 가치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창출하는 어떤 사회적인 또 환경적인 기여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더욱 중요해져야 할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